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셀토스 시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뉴 셀토스 말고 그냥 셀토스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재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건요, 오늘 매물을 고르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골라보는 듯하게 보긴 하겠지만 매물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왜 이 정도 시세가 적정 시세인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는 자리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실제 판매되는 차량을 제가 오늘 전산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 터보 보실 확률이 높고, 디젤은 오늘 안 보고 휘발유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휘발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터보 1.6이라고 합니다. 1591cc인데 반올림에서 1600cc 1.6이라고 하고요. 가솔린에 177마력,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 아쉽습니다. 소형 SUV 0.6이다 보니까. 하지만 싱글 터보기 때문에 너무 낮진 않고 중형차 준준형보다는 조금 괜찮은 27kg/m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1km 갈 수 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9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고속도로 위주로 타면은 12도 나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차 막히는 시간에 신호대기 하고 뭐 하다 보면은 9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이는요, 진짜 긴 차, 대형차 같은 경우에 5m 가까이 되거든요. 뭐 4m 99cm 막 이래요. 그런데 요거는 4m 37.5cm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잘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형 SUV로는 아마 셀토스가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젊으신 남성분, 사회초년생, 사모님 등등 해서 많이 타시는 차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DCT 7단입니다. 근데 이게 연식이 엄청 얼마 안 되고 뭐 개선도 되고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주력차는 아니긴 한데 전륜구동이고, 셀토스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차 중량은요 1톤하고도 345kg에서 385kg 정도 된다. 인치는 16인치도 있고 18인치도 있고 하다. 19인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매매 단지를 가시든지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금액 조작하는 유튜브 업체도 많기 때문에, 구독자가 뭐 10만 명 넘는다고 해서 Y업체, M업체, J업체 이거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토스 0.6 이륜 노블레스 등급 낮은 거 말고요,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위주로 볼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색상 109대가 나오는데 이 중에 흰색이 60대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건데, 지금 금액은 100만원 이상 다 보는 거예요. 12만 킬로 이하로 보는 건데, 키로수 엄청 많아도 상관없고 좀 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게 나온 연식이 엄청 오래되진 않고 한 5, 6년 된 차가 키로수 엄청 많은 차보다는, 게다가 또 장거리 위주로 타실 분들보다는 그 사회초년생분 출퇴근 거리 뭐 10km, 15km 내외 주말에 가끔 타고, 아니면 사모님 분들 조금 타고 하다 보면은 키로수가 많은 차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차가 더 많습니다. 물론 키로수 제한을 풀고 모든 키로수를 다 보게 되면은 제일 싼 거를 보게 되면 없습니다. 이게 수출을 잘 나가나? 아무튼 10만 이하로 볼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문의가 오면은요, 보통 4만 안 넘는 거, 5, 6만, 7만 안 넘는 거, 이렇게 키로수 짧은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줘서 8만까지, 8만 1km부터는 안 보는 걸로 해서 40대 그래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옵션 많이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제 사이가 돈독하게 쭉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을 또 봐야 되는데, 2000 밑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2100까지 차값만 부대 비용은 빼고, 부대 비용 뭐 들어요? 라고 하시면은 차가격, 등치득세 7% 조금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 넉넉하게 7% 받는 편이고, 그리고 매도비라고 있는데, 매도비는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받는 2022년 11월 정도 이전부터는 한 33만 원이었던 게 좀 22년 말부터 올랐는데, 요거는 보관 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증지대,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수익, 이거 있는데, 이거 비합리적이다, 안 낼 수는 없어요. 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내려면은 직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큰 대형 업체에서도 받는 금액이고, 금액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40만 원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면 어차피 차량 가격이 그만큼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앤 게 아니고, 이거는 딜러 입장으로서 필요한 금액이고, 운영 유지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내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쟁의 소지,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 상품성에 대한 클리닝도 안 돼 있을 것이고, 광택도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대로 긁혀 있는 뭐 그런 부분 그대로기 때문에, 보증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소하고 직거래로 보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불안하죠. 그래서 시세대로 사겠다. 그리고 또 직거래가 싸면 좋은데 싸지도 않습니다. 판매자가 싸게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팀장님 말씀처럼 싸지가 않더라. 그냥 매매단지에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누군 정직한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K카에서 그냥 사는 게 답인가, 그냥 새 차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 차는
중고차는 또 3천이 넘어가고 비쌉니다. 근데 중고차는 3분의 2 가격?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보시는 게 아닐까. 1,000만 원이면은요, 저기 스위스 7박 8일 뭐 이렇게 길게 돈 아껴가면서 유럽도 갔다 올 수 있는, 장시간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발리도 뭐 가거나 뭐 아무튼 뭐 가고 싶은데 웬만하면 갈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등록세, 취득세 이것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속지만 않는다면 제값 주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건데, 시그니처 첫 번째 차량 7만 킬로 있고, 일단은 키로수를 쭉 봅니다. 5만 킬로, 6만 킬로, 4만 킬로. 4만 킬로인데 2천이다. 5만 킬로인데 지금 10만 원 차이네. 뭐야, 이거는 왜 갑자기 싸? 7만 킬로. 나쁘진 않은데 단순 교환 무사고니까 그래서 싼 거구나. 꼭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보게 만들어, 시간 아깝게. 근데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본넷 탈부착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큰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먹은 거야? 라이트도 나갔을 것이고, 조수석 쪽이니까 이쪽인데, 요거 갈고, 요만큼 뜨거나 찌그러져서, 그 다음에 여기 우측 횡다, 여기 횡다. 그러면 여기 타이어도 좀 긁혔을 확률이 좀 있는데, 라이트 이쪽도 뭔가 갈았을 것 같기도 한데, 딱 해갖고 뭔가 있고, 이쪽 가면은 이쪽이 단차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고, 단차는 이제 높이가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벌어져 있다라든가 그걸 단차라고 합니다. 이쪽은 괜찮겠죠. 무조건 실내도 접촉이니까 괜찮을 텐데, 외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차가 끼어들다가 그랬으면 이 차가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레카가 끌고 가고 고쳤는데, 돈은 돈대로 비싸게 내고 공업사에서 정품으로 수리한 게 아니라 조금 야매로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쪽이 오히려 단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세게 부딪혔으면은 유리도 갈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여기도 긁혔을까? 깨진 상태 그대로일까? 모릅니다. 사고가 나서 기분이 좀 그래갖고 그냥 팔고 딴 차로 바꿨을까? 이거는 의미 없는 궁금증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정품 대비 있고, 유보니까 한 달에 5,500원 내면은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에어컨 히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도 그렇고, 뒤에는 뭐 엄청 깨끗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1640에 접촉 사고 있어도 좀 싸게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용은 엔진 미션은 괜찮은 확률이 높고 들어온 날짜도 좋으니까 깨끗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600 선에 만약에 보시려고 하시면은 금액은 여기서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정찰제 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직원 쓰는 업체에서는 정찰제죠, 다 웬만하면. 왜냐면은 남아야지 나눠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직원 30% 챙겨주고 나머지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더 좋은 등급이고, 요거는 7만이고 금액 차이가 거의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한 1800까지 한번 보겠다. 1800 밑에 뭐 괜찮은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차가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요건 뭐냐?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휠 요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내비 정품, 어라운드뷰 없고 그냥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먼지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기 때문에 먼지는 닦으면 닦일 겁니다. 뒷자리 열선, 뒤에 애기도 안 태운 것 같은데요. 이게 애기 태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타실 수가 있죠. 사회초년생 분이시라든가. 통풍 양방향 다 있고, 이거 어라운드 뷰 버튼이 아니고 D드라이브 놓고 그냥 후방 카메라 나오는 버튼입니다.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센서, 비탈길 경사로 밀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오른쪽으로 딸깍 하면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키는 사진에 있는 게 다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750이면은 뭔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습니까? 2000 다 해서 2000이 안 넘을 테니 한번 보죠. 한 보수적으로 30만원 깎아줬다고 칠게요. 1720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고 1720 곱하기 7% 그러니까 등치득세 되겠고요. 조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 매도비 44 수수료 제가 받는 금액은 40입니다. 다른 업체는 뭐 2.2% 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2천만원 이하일 때 그럴 수가 있고, 어디는 20인데 알고 보면은 이 금액 안 깎아주고 1750에서 금액을 하나도 안 깎아주면 거기가 더 비싼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이제 한 달 2,000km 기본 보증인데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달에 4,000km인가? 밑에 44,700원 47 하면은 다 해서 2,000이 안 되는 1,928만 4,7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등급 노블레스 흰 색깔 이 정도면은 무난하네. 성능 기록 보면은 점검자 의견란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도색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체크 안 된 건 수동 아니니까, 전기차 아니니까, 디젤 아니니까 체크 안 된 것들 다 올량호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추측하고 탐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검사 날짜 내년
2023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온 날짜 얼마 안 되고 나쁘지만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들어온 날짜가 언제였지? 성능 기록부 맨 밑에 보면은 8월 7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1900까지 한번 올려보면 7대 더 늘어났어요. 방금 봤던 거 요거고 요것도 봤었고 그만인데 1850이니까 뭐 빼고 이거는 무사고 체크 안 됐으니까 빼고 노블레스 밑으로 갈수록 들어온 지 더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76,000 1890 종합검사 날짜 내년 6월 26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노유두수 불량 웬만하면 안 찍어줍니다. 점검 예근에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들어온 날짜 8월 7일 나쁘지 않은데 키로수 76,000 근데 이것도 노블레스 아까 거 OK 자동차 이게 1750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40만원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키도 2개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가 만족하지 못할 게 뭐 사이드미러가 좀 깨졌다고 하더라도 30 얼마면은 수리가 되니까 겉에 아크릴만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수리하는 과정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타이어가 4짝을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 차가 완전 신품 타이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 차를 사서 타이어를 그냥 80만원 주고 간다 생각하고 해도 이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좀만 타면 8만이긴 한데 요거는 키로수가 비슷합니다. 이게 더 짧긴 한데 비슷해요. 그러면 아깝게 더 난 거 아닌가? 라고 현명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인기가 있는 거는 더 뉴트렉스가 아직도 좀 그렇고 티볼리는 요즘에 가성비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티볼리가 1000 밑에 막 7, 800, 5, 6, 7, 800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키로수는 좀 더 늘어나긴 하고 디자인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1000 밑으로는 티볼리가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뉴트렉스도 아직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클린카지.com에 업데이트를 두 차종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세를 1000 밑으로 보실 거면은 더 뉴트렉스 아니면은 티볼리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1000 밑으로 받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2000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인데 공간이 넓다라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소렌토, 산타페 그런 거 빼고 트렁크 공간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고 연비 좋고 하는 거 이제 전천으로 탈 수 있는 공간 나쁘지 않고 하려면은 셀토스 그래서 많이 보시지 않나 싶은데 D7단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소렌토도 DCT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심하다라는 보고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주변에 셀토스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판매 매입을 많이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올류투싼 7단 DCT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좀 개선이 된 건가 모르겠어요. 개선이 됐어도 아예 보고가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다가 또 2000으로 또 올려보면 5대 나오는 거고 시그니처가 여기 나오긴 합니다. 1990에 48,000 연식은 조금 좋아지는 거고 시그니처 가급적이면은 옵션 차이거든요. 전동 시트 차선 이탈은 있고 스마트 센스는 없고요. 핸들 보조는 있습니다. 스마트 키 후방 카메라 뒷자리 열선 뭐 요 정도입니다. 옵션이 다 있으면은 다 저렴한 쪽으로 사지 뭐 GV70 GV80 이런 거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프로토 에어컨 안 넣어주고 그다음에 시트도 그냥 일반으로 넣고 근데 너무 일반은 아닌 것처럼 패턴이 뭔가 들어가고 핸들 열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건데 핸들 열선 버튼을 왼쪽으로 넣었을까? 핸들에 있을까? 밑에 공조 기아 노브 여기 있죠. 통풍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층 혹은 이제 적당히 타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와이프 이렇게 남녀노소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스피커는 아마 뭐 JBL이나 맥튠, 뭐 렉시콘 이런 건 안 들어갈 겁니다. 밑에 7만 1950 요것도 시그니처도 있습니다. 안산에 있어요. 밑에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키 이렇게 있고 한 달에 5,500원 내면은 원격 시동 공조 제어 되는 거 있고 타이어도 뭔가 적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차선 이탈고 깔끔해 보입니다. 사진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능 기록 보면은 트렁크 도어만 한번 교환이 됐네요. 왠지 뒷범퍼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밑에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도색이 있을 수 있다. 들어온 날짜 엊그저께 들어왔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키로수를 6만 이하로 그다음에 금액은 1900부터 2000 이상까지 2000이 좀 넘더라도 보게 되면 더 나오는데 키로수를 극단적으로 5만 이하로 2300짜리도 있습니다. 2100도 있고 한데 시그니처만 그래비티 시그니처만 보게 되면 12대 나오는 거고 아주 좋게 보기 위해서 썬루프도 있다. 28,000에 근데 2300은 좀 과하고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한 2100까지 차만 괜찮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아까 거랑 키로수 빼고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이게 있네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웬만하면 다 있다. 그러면은 금액을 1130 정도까지 조금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이게 나오네. 그러면은 근데 1990이니까 이걸 빼고 또 보면 흰색만 보는 이유는요. 흰색 찾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4.2초년생 그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괜찮은데 사모님이라고 한다면은 검정 이게 색깔이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탈 때는 우리가 얘기할 뻔했는데 남자들이 탈 때는 상관없어. 회색도 검정도 뭐 차만
메리트 있으면. 근데 보통 회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검정색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여기서 2300 빼고 2000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네. 그러면은 요거 드라이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2160 이렇게도 가야 되지. 키로수 좀 더 많아도 되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있거든요. 뒷자리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꼭 필요하다. 타이어 갈아야 되네. 옆에 보면은 좀 달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식 보고 색깔 보고 드라이브 와이즈 보고 이렇게만 보면 비쌉니다. 2200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이거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대수가 좀 더 늘어나죠. 그러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시그니처 87,000 87,000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것 같죠. 좀만 타면 10만 될 것 같고 한 7만 정도까지. 그러면 이건 계약 처리된 거고 2120 요거를 봐야 될까요 고객님? 맨 위에 거 2040짜리 요것보다 키로수가 더 짧네. 똑같이 시그니처네. 드라이브 와이즈 있고 그렇다면 요거부터 이건 케이카 겁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있고 썬팅이 좀 연해 보이긴 하는데 속이 좀 보이긴 하는 거거든요. 역시 뒷모습. 넘버는 뭔가 333 이게 좋네. 검사 날짜가 내년 8월 12일까지 거의 1년 남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없고 들어온 날짜 좋고 그러면 요거가 후보 순위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80이 더 비싸다라는 건데 키로수가 더 많으니까 연식은 똑같고 물론 이제 월은 틀리지만 28,000에 2,300 이렇게 봐야 되나? 2,160 이런 것도 있고 거의 이 안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키로수 무제한으로 놓고 보니까 사고가 없는 무사고로 봤을 때 2100에서 2300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냥 흰색 타십시오. 왜냐면 후가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연세가 많으시면은 개인 취향에 의해서 고르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후회를 제일 안 하려면 흰색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흰색은요 29대 2조건에 있었고요. 검정색은 5대밖에 없고요. 회색은 5대 다 금액 한번 봐주시고 등급이랑 키로수 연식을 어우러져서 한번 봐주시고 회색은 좀 더 있을 거예요. 6대 이렇게 있는 거 금액은 이렇고 드라이브 와이즈 있는 거 하나 드와가 드라이브 와이즈 얘기하는 거고 2대 있네. 2400 이거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 있지 않을까? 2290 요거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다가 뭐야 해놨어요. 오히려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거 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밑에다가 이거를 요즘에 이거 달면은 한숨 쉬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에요. 요거 잘 안 답니다. 유행이 끝났어요. 한참 전에 통풍 전방감지 센서 핸들 열쇠 드라이브 모드 뒷자리 열쇠 광택집에서 광택한 직후에 찍으니까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겁니다. 냉각수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다. 색은 좋아요. 핸들이 되게 올라가 있네. 9909 넘버 좋다. 뭐가 좋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없고 넘버 때문에 이 차가 더 낫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8월 21일 좋습니다. 위에 것만 빼주세요. 그러면 자욱이 뭐 남나요? 글쎄요. 여기에 자욱이 아예 안 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심한 그런 건 아니고 너 적당하게 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까지면은 좀 그런데 라고 보통 하시겠죠. 차주분께도 이거 자욱이 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차주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나오면은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금 늦으면 일단은 뭐 근데 자욱이 안 남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고객님 같아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이 보셔도. 자, 회색 대수가 없습니다. 다른 색은 흰색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압도적으로 흰색 위주로 뽑았다. 그거의 반증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오늘 시세는 한 이 정도 보고 매물을 고르실 때는 직접 고르셔도 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가 아니면 생애 최초로 갑자기 고르시려고 하시면은 딜러의 입장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 3, 4, 5년 전에 나왔던 차기 때문에 잘 보고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위에 클린카지.com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로 클린카지 영어로 .com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린카지 영어로 .com